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원희홀딩스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11월 9일인데요. 일단 우리는 돌아오는 월요일장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원희홀딩스 여전히 강한 흐름으로 이어졌고요.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마이너스 1.8%로 금요일 장이 마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저점 대비 많이 올랐어요. 마이너스 8.6%까지 갔다가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보합 수준까지 올려줬다. 이에 반해 정말 시가총액으로 대장이었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요게 거의 마이너스 20%가 넘어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얘도 거의 20%에 가까운 하락을, 시장 하락과 동반 하락을 해줬던 게 바로 로봇주 대부분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원희홀딩스는 제일 강하게 버텨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요거 말고도 얘도 좀 잘 버텨준 편이에요. KNR 시스템. 얘도 사실 역사적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죠. 거의 38,300원. 대략 한 15%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충분히 얘도 역사적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 하지만 덩치로 보나 어떤 시장의 인지로 보나 결국 대장은 원희홀딩스다 라고 좀 보여지는 흐름은 일단은 위험 상태예요. 투자 위험 역시도 조만간 공시상에 이제 풀릴 시점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투자 위험이 10월 27일 날 재지정이 되었고 해제 요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앞전에 이제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렸죠. 투자 경고에 실제로 2번 걸리고 2번 다 제가 알려드린 요 기법대로 완벽하게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요 정도까지 간 거 놀랍기도 한데 일단은 투경 기법은 완벽했다. 투경 기법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괜히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죠. 최근에 원희홀딩스 말고도 휴림로봇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그 다음에 HJ중공업도 투경 걸린 이후에 거의 180% 올라갔거든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기법이다. 자, 영상을 처음 봐주신 분들은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기법이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요것도 짧게나마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결국 로봇주의 흐름이 중요한 게요. 이거죠. 테슬라. 결국 이제는 전기차 흐름이 아니라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뭐가 발생하죠?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로봇주들의 새로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는 정말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매출이 나오는 회사로 변모를 하면서 앞으로 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드릴게요. 요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요번 주에 또 이게 있었어요. 이거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중국에서 좀 오픈이 된 건데 중국에서 만든 로봇이에요. 이거 잠깐 영상 보시면은 이거 진짜 사람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는 논란까지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진짜 정교하게 움직였고 이런 로봇의 시대가 이제는 왔다. 이거 5년 뒤 10년 뒤 아니에요.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조만간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장에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나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홀딩스, 이 홀딩스라는 지주회사 포지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로봇주 플러스 얘는 최근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여기까지도 지금 흐름이 좋아요. 그렇다면 원희홀딩스 이대로 끝나진 않을 거다라는 전망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가져온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좋은 투자 판단의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시작하기 전에 해주실 게 있죠. 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셔야 제가 또 영상을 신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댓글창은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원희홀딩스의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댓글창 열어놨습니다. 신고가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면 많은 분들이 원희홀딩스 로봇도 있는데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까지 있네 라는 내용을 들어주신다면 절대로 매도 안 하시겠죠. 이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요 오히려 매수세까지 붙을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요청 드리는 거니까 자, 좋아요, 구독, 댓글에는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과연 세력들의 의도가 어떨지는 이제는 살짝 좀 판단이 어려운 구간이 됐어요. 왜냐하면 보통 투경이 요때 걸리고 요때도 걸렸었잖아요. 그러면 투경이 어느 정도 풀린 시점에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죠. 여기가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패턴이었어요. 패턴으로 갔던 게 바로 여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요날 투경 걸린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해주면서 거래 정지까지 당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투자 위험 단계로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공시를 보시게 되면
자, 10월 27일 날, 요날 투자 위험이 됐어요. 자,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면서 거래 정지까지 다시 한번 공지가 나왔었죠. 근데 일단 기준이 되는 건 10월 27일이 맞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자, 해제 요건이 중요하죠. 자, 지정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거 투자 경고랑 사실 내용 자체는 동일하죠. 그래서 최초 판단일은 11월 11일, 요 날이 판단되는 거고요. 날짜로 계산한다라면 화요일 날, 종가의 위치에 따라서 결국 투자 위험이 풀리냐 안 풀리냐 판단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조건이 이 세 가지 모두 충족이 돼야 투자 위험에서 다시 일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굉장히 이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되게 쉽거든요. 내용만 파악해 주시면 평생 이거에 대한 어려움이 없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최초 판단인 11월 11일이에요. 화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투자 위험에서 풀릴지 안 풀릴지 판단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판단일 T의 종가 11월 11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11월 11일 기준으로 T-5일, 5일 전에 종가보다 60%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 5일 날이 언젠지도 나와 있습니다. 11월 4일, T-5일이요. 11월 4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4일의 종가보다 60%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볼까요? 11월 4일이 언제죠? 자, 요 날이네요. 요 날의 종가가 31,300원. 자, 계산기 두드려 보겠습니다. 31,300원에 곱하기 1.6, 60%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11월 11일 날 요 가격이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50,080원을 넘으면 일단은 투자 위험에서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흐름상 요렇게는 안 갈 것 같은데 일단 요거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종가가 15일 전날에 100% 이상 오르면 안 된다. 자, 15일이 되는 날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10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10월 20일이 언제냐? 자, 요 날이네요. 자, 이 날의 종가가 25,950원이에요. 25,950원 곱하기 얘는 100%니까 이해하면 되겠죠? 자, 51,900원을 넘으면 안 된다. 아까 이 1번 항목보다는 금액이 좀 더 높죠? 그래서 일단은 1번만 안 넘으면 2번도 통과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1번과 2번은 이 날짜 기준으로 일단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이 15일 종가 중 최근 15일 중에 가장 높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현재 기준으로는 월요일 날 올라가고 화요일 날도 올라간다라면은 요거에 대한 조건이 부합하지 않겠지만 부합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투자 위험에서 풀리지 않을 수 있는데 15일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일단은 월요일, 화요일을 봐야겠지만 현재 이 중에서 종가상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건 얘잖아요. 11월 5일이죠. 11월 5일의 종가. 32,200원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쉽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넘지 않으면 투자 위험은 풀리고 그럼 다시 증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미수신용이 다시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근데 아마 키움증권에서 이거 안 풀어줄 것 같긴 해요. 워낙 고점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또 증권사 재량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투자 위험이 풀리려면 화요일 날 보셔야 되는데 화요일 날 11월 5일의 종가 32,200원을 넘으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번, 2번은 이미 날짜가 픽스되어 있죠. 그리고 15일 중 최고 가격이 돼선 안 된다. 요거 너무나도 쉬운 거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두시면은 혼자서도 우리 구독자분들 혼자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다뤄봤고요. 자, 투자 경고 걸렸을 때도 제가 굉장히 패턴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요거 제가 1,000만원짜리 유료 강의에서 보실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매번 강조드렸죠.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투자 경고 얘는 2번 걸렸죠. 9월 11일 날 공시가 떴어요. 투자 경고 종목이 됐고 지정일이 9월 12일입니다. 자, 요 날이죠. 요 날 공시 나왔고 요 날에 지정이 된 거예요. 자, 집중해 주세요. 정말 쉽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투자 경고가 걸린 날로부터 4일에서 5일이 조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요 날 공시 나오고 다음 날부터 카운팅을 해보면요.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4일 조정 나오고 5일차 때부터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몇 프로 갔죠? 이 진짜 대박이었죠. 요때 진입하셨으면요. 176%. 사실 제가 살짝 위에 잡았는데 거의 200% 수익을 투자 경고 매매 패턴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한 번만 걸린 게 아니에요. 또 걸렸죠. 자, 10월 13일. 요 날 투자 경고가 떴고요. 지정일은 10월 14일이에요. 자, 요 날이죠. 요 날 공시 뜨고 이날 지정됐습니다.
카운팅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횡보하고 조정 나오다가 5일차 되는 날 바로 반등 나왔습니다. 얘는 실제로 4일차 때 진입했으면요, 저점 대비 거의 50% 이상의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너무 쉽죠? 자, 많은 분들이 투경에 걸리면요, 어떻게 되죠? 미수도 안 되고 신용도 안 되기 때문에 요거 많이 피하시죠?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다. 기회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을 알았기 때문에 피하는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할 종목이 됐습니다. 자, 일단 원익홀딩스 사례가 한 번만 보셨기 때문에 약간은 못 믿으실 수가 있는데, 다른 종목도 한번 확인해야죠. 휴림로봇, 얘도 같은 로봇주로서 투경에 걸렸었어요. 10월 21일 날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랑 공시가 나왔고, 다음날 22일부터 지정이 됐어요. 자, 요날 공시 나왔고요. 이날부터 투경 종목 된 거예요. 카운팅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정확하게 5일 동안 조정 나오고 바로 6일차 때 반등 나왔습니다. 저점 대비 얼마나 갔죠? 대략 30% 정도 상승해줬네요. 자, 이날 6일차 때 진입했으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만에 30% 획득이 가능했습니다. 너무 쉽죠? 투경 걸린 이후에 4일에서 5일 조정된 이후의 반등.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4일차나 5일차 때 분봉상의 흐름이 살짝 올라가는 반등의 조정이 나온다라면, 반등의 흐름이 보여진다라면 분할로 진입하시면 이건 무조건 필승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고점 찍었으니까 다시 한번 올라갈 줄 알고 요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세요. 그나마 얘는 고가놀이 해주면서 횡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FM 패턴은 이 원익홀딩스의 최초 투경 걸렸을 때 요때예요. 5일 동안 조정 나오잖아요. 이때 진입하신 분들은요, 정확하게 이때 손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팔면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또 하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는 그러지 말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4일에서 5일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V자 반등, V자 하락, V자 반등,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요거 대박 패턴으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였어요. 하이드로 리튬. 얘는요, 7월 22일 날 투경 걸렸어요. 그리고 지정일은 23일. 정확하게 요날 공시 나왔고 이날부터 지정된 거예요. 카운팅을 해보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5일차 때 만약에 종배로 진입했다. 다음날 시가가 점상이에요. 하루 만에 30%를 먹을 수 있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정말 강력한 매매 기법이에요. 강조드립니다. 정말 이거 아무 데서나 보실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픈해드린 만큼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구독은 눌러주셔라. 그리고 좋아요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매 기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비슷한 게 또 있어요. 투경이랑 비슷한 게 뭐가 있죠? 단일가가 있죠. 보통 많이 올리면 걸리는 게 투경과 단일가가 있어요. 근데 이 동시에 두 개의 공시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투자 경고가 우선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단일가는 무시가 됩니다. 두 개의 동시에 공시가 나온다면 단일가도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가 단일가에 걸렸었죠. 실제로 분봉상에 이런 것들이 단일가에 걸리는 거예요. 정규장인데도 이렇게 점상이 찍히죠. 점상이 찍히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요걸 또 회피를 하죠. 왜? 얘 역시도 신용도 안 되고요. 미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지고 정규장에서도 실제로 사고팔고를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그런 제한점 때문에 매매 안 하죠.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는 매매 패턴을 안다라면 적극적으로 매매할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거 단일가 매매를 모두 다 풀어드릴 수는 없는데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요, 2일차에 진입하면 확률이 높습니다. 2일차 요때 아무데나 진입했으면요, 이거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제가 다음에는 투자 경고 플러스 단일가 매매 기법까지 안내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시고, 많이 봐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죠? 구독을 눌러주셔야 된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또 다음 기회에도 새로운 매매 기법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원익홀딩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죠? 홀딩스, 지주사라는 거예요. 최근에 원익홀딩스 지주사들이 흐름이 너무나도 좋죠. 원익 IPS 요거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왔다라고 하죠. 슈퍼 사이클이 왔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 장비 회사인 원익 IPS 역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흐름이 좋습니다. 당연히 원익 IPS의 대주주는 원익홀딩스예요. 자, 원익홀딩스. 자, 금요일날 조정이 나왔지만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달성해주는 흐름이었고요. 자, 원익홀딩스는 심지어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오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이 D램하고 SSD, 요 레거시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말하는 그 포인트가 바로 요겁니다. 9월 달부터 데이터 센터에 미친 듯한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HBM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요거는 근데 아직 매출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엔비디아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HBM4죠. 요거에 대한 부분은 내년 1분기에서 2분기부터 점차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견인해주는 건 요 D램과 SSD다. 요거 관련된 게 또 원익 IPS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SK증권에서도 목표가가 7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죠? 7만 원을 이미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 있습니다. 여전히 강력하죠. 근데 또 호재가 있어요. 요거죠. 원익 P&E. 배터리 3사의 배터리 서비스를 신규 수주 협상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자, 로봇이 발전되면서 부각이 되는 부분이 바로 2차 전지가 또 있죠. 자, 2차 전지가 지금 원래 기존에는 전기차에만 들어갔었죠. 근데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죠?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인 ESS 부분에도 2차 전지가 필수예요. 근데 플러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 형태의 뜬 로봇이 돌아다니기 시작한다면 어떤 케이블이 연결돼서 전력 공급을 해주는 패턴이 아니죠. 필연적으로 2차 전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회사들도 지금 굉장한 부각을 받고 있는 형태이다. 근데 2차 전지 관련주 또한 이 원익 P&E가 있고, 원익 P&E의 대주주가 바로 원익 홀딩스죠. 자, 원익 홀딩스가 이런 것들, 자, 지주사이다 보니까 산하 기업들이 모두 다 지금 핫한 기업들로 시장에서 인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 자, 두산 로보틱스 굉장히 조정이 강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질적으로 삼성 기업이죠. 얘도 조정이 강했어요. 하지만 원익홀딩스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여지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익홀딩스 일단 기본적으로 로봇 테마로 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얘는 다른 로봇주와는 성격이 다르다. 왜? 반도체 회사도 가지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견인해주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은 투자 위험이 어떻게 될지 11월에 한번 11월 11일이죠. 요 날 한번 판단해 볼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요거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영상에서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영상 집중적으로 시청해 주시고,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 관점으로는요, 이 11선인 것 같아요. 현재 11선 위에서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와줬죠. 요때도 그렇고, 요 날 금요일에도 일단 11선을 살짝 이탈해 줬지만 장중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포인트로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11일 날 투자 위험이 풀리고 다시 정상 종목이 되는지, 요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크게 이게 이제는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거래 정지를 한번 당했기 때문에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거래 정지로 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투자 위험까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대응 관점은 단기적으로는 11선이 중요하다라는 부분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제가 이 원익 홀딩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 원익 IPS 얘기 드렸죠. 이거 메모리 반도체 지금 사이클이 왔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삼성전자, 보통 삼성전자는요, 앞전에 슈퍼 사이클 오게 되면 최대 2년, 최소 1년을 올라가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이클이 9월 달부터 왔잖아요. 그러면 최소 1년을 올라간다라고 가정하면은 9월 달부터 사이클이 시작됐죠. 그러면 내년 7월에서 8월까지는 삼성전자가 좋겠구나라는 판단이 서시겠죠. 근데 사이클이요, 28년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8년까지 무조건 오른다란 말은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믿지는 않지만 그만큼 수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28년까지도 전망을 한다라는 건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도 26년 7월까지는 흐름이 좋겠구나라는 판단이 서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지금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장 참여자로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영상도 보고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를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 얘네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죠. 실제로 심텍이라는 회사, 얘는 삼성전자와 소재 부품 장비 중에 부품을 담당하는 회사예요. 삼성전자 최근 2달 동안 대략 50% 이상 올랐죠. 얘는 150% 올랐습니다. 심지어 금요일날 어닝 쇼크였거든요. 예상치보다 매출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수급이 들어왔어요. 얘네는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은 즉 외국인입니다.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매수를 해줬다. 여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강하다라는 거고요. 자, 테크윙. 얘는 소부장 중에 장비를 담당하는 회사고요. 얘는 삼성전자 50%가 동안 170% 갔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시장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주는 흐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50% 가는 동안 소부장 애들은 150%에서 170%를 갔네요. 그럼 우리 소부장 종목을 한번 포트에 담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차트부터 보시면요. 삼성전자와 흐름이 매우 비슷하죠. 삼성전자 고점 찍었을 때 흐름 100% 일치하고요. 자,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 실패로 하락했을 때도 시기적으로 100% 일치하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후공정 장비 업체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거의 50%가 넘기 때문입니다. 자, 얘는 소부장 중에 장비 회사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이 기업 역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올라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차트 흐름도 실제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흐름으로 바뀌었고 거래량을 동반했습니다. 자, 거래량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죠. 자, 개인은 연일 매도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미친 듯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수급주의 흐름이고요. 개인들이 파는 이유는 이거죠. 요때 물렸던 개인들이 요때 그냥 엑시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반도체 사이클이 최소 내년까지 길게는 28년까지 간다라는 거 우리는 알았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그냥 끝날까요? 아니죠. 외국인과 기관이 이 기업을 사는 이유는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즉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판단해서 앞으로 매출이 더 나온다라고 판단되면은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기관이 사는 거예요. 자, 이미 외국인과 기관은 매집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자, 원익홀딩스를 파시고 이거 사세요? 아니에요. 원익홀딩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 매도를 하시나요? 당연히 얘는 얘대로 끌고 가시되 우리 반도체 업황이 좋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소부장 종목 1개에서 2개는 포트에 담아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드에 최소 10%에서 20% 정도는 한번 담아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고, 자, 우리는 단기 저항이 요 라인까지 대략 한 100% 정도 되는 구간이에요. 요 구간을 한번 노려보자. 언제까지? 11월에서 12월까지 우리는 스윙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그래서 연말에 시원하게 익절하고 겨울 따뜻하게 보내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반도체 장비업체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두 글자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원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오늘이 일요일 저녁인데요. 늦어도 우리 월요일 정규장에는 꼭 진입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매수가는 어디서 잡으셔야 되는지 종목명은 어떤 종목인지 모두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시간이라도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원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빨리 우리 돌아오는 월요일 정규장에는 진입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올라가는 거 보고 사면 안 돼요 하시는데 안 되죠.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아까 심텍 보셨잖아요. 자, 부품업체 150% 올랐습니다. 자, 테크윙 장비업체 이미 170% 올랐어요. 자, 돌아서면은 기본 50% 올라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갈 때 고점에서 올라타는 그런 투자자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투자자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업황 좋은 거 아셨잖아요. 우리는 올라가기 전에 밑에서 잡는 똑똑한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진입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상단에 있는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준비해 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누르시면 요 파란색 링크 하나 보이십니다. 이 링크가 절대 이상한 링크 아니고요.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작동을 해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거기서 두 글자 원익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뭐 전재산을 투자하세요라는 말씀은 못 드려요. 하지만 소액은 꼭 진입해보자. 자,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습니다. 최대 28년까지 간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꼭 소액은 매수해보자. 강조 드릴게요. 자, 그리고 로봇주로 다시 판단을 해보자면요. 자, 이게 중요하죠. 이제는 테슬라도 단순하게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한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메인이 로봇이 되고 이 옵티머스를 대당 $2만 보급할 거라고 해요. 이게 먼 미래 아니죠. 내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내년이어봤자 번제 2달도 안 남았어요. 26년이 다가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미래 로봇 추진 단장, AI로 휴머노이드 시대 열려 이제는 휴머노이드 시대가 올 거다라가 아니라 왔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중국에서 실제로 이런 로봇이 요번 주에 공개된 거예요. 이거 안에 사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자, 걸어가는 거 보이시죠? 정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안에는 이런 형태의 로봇이 있는 거고요. 이거 워낙 의심이 많아서 시연할 때 이 다리 부분을 실제로 뜯었어요. 로봇이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만큼 중국의 로봇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달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나라 역시도 이런 시대적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자, 원익홀딩스는 아시잖아요. 자, 이미 메타랑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 중에 가장 구현하기 어려운 게 요 로봇 손입니다. 근데 우리 원익로보틱스는 이미 메타랑 요거에 대한 부분을 개발하고 있다. 그만큼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원익홀딩스는 또 로봇주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익 IPS, 제 삼성전자 강조 드렸죠. 앞으로도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자, 원익 IPS 역시도 흐름이 좋고, 그로 인해 원익홀딩스 역시 좋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원익 P&E, 2차 전지의 시대가 다시 한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익 P&E뿐만 아니라 우리는 2차 전지 관련 섹터도 앞으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도 제가 한번 다뤄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죠? 예, 구독이 필요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 제가 또 매매 기법, 아까는 제가 투자 경고 매매 패턴 알려드렸고, 다음에는 단일가 매매 기법 알려드릴 거고, 또 다음에는 2차 전지 관련 섹터에 대한 흐름을 한번 점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시고, 많이 봐주시려면 필요한 게 구독이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구독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